예. 2월이면 과제 마감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까지 계속 과제 마감일이 계속 진행이 되고,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그죠?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과제 마감 때문에 정신없는 저희 서울 지회원들, 네. 오늘 방송 들을 수 있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오자마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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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어, 네. 오늘 마이크 바꿨어요. 마이크를 바꿨어요. 마이크 좋죠? 바꿨어요. 우리 연합회님의 그 귀를 가짐을 위해서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깔리는 목소리. 깔리는 목소리. 좋습니까? 베이스. 네. 원래 베이스예요. 진작 좀 바꿀 거죠. 그냥 바꿨습니다. 예, 어쨌든 오랜만에 제가 지난주에 업체 상담이 있었어요. 업체 상담이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방송 시간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도와달라고 하는 기업이라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맞출 수 없어서 결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2주 만에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코너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렌드 와칭이죠. 네, 한 주간이 아니라 2주간 동안 못 본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짜잔, 첫 번째 뉴스는요. 또 가상화폐 이야기네요. 그죠? 라인 아시죠? 라인. 네이버가 만드는 메신저 회사잖아요. 이 라인은 일본 회사죠. 일본에 있는 회사죠. 일본에 있는 회사다 보니 라인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듭니다. 어디서? 일본에서. 라인이 모바일 송금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이어서 암호화폐, 보험, 대출 영역으로 금융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신규 자회사인 라인 파이낸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라인은 이미 일본 금융청에, 네,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이버 창업도 일본에서 거래 창업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라인이 일본 금융청에다가 암호화폐 교환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이고요. 라인은 한국 회사가 아니에요. 거의 일본 회사예요. 네이버에 주식을 올려갖고 다 일본으로 다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소식은요.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일본 회사예요. 다음 소식은요. 네. 중기부와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라고 하는 참 특이한 재단이 있는 거죠.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기부와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이라는 곳에서 국내 개인 몇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가 정신 현황을 파악한 2017년도 기업가 정신 실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밝혔습니다. 바로 어제. 연합회님 이제 안 한다면서도 많이 하시네. 우리 연합회님 저 코테라에서 가상화폐 전문 BJ로 활동하시면 좋겠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방송할 수 있게 해드리고 제가 시드머니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시작했어요. 진짜 왜 나 때문에 시작했어? 난 다 선택하고 나왔는데. 저 때문에 시작했으면 저 때문에 방송도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2017년도 기업가 정기 실태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요. 국가 통계 포털에서 예, 국가 통계 포털에서 2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람하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도 2월 5일에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잠깐 해본 거고요. 저도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가 좀 심해지고 나서 손 털고요. 잠깐 좀 쉬고 있어요. 싹 정리하고 쉬고 있고요. 분위기 봐서 나중에 라인을 통해서 다시 거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모집하는 그 가상화폐 전문 DJ, 가상화폐 전문 BJ를 하시겠다는 91년생 남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7시에 협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키가 185 정도 되고 굉장히 잘생긴, 혼자만 도망쳤어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절 따라 오셨어야죠. 저랑 연락이 안 되니까 내가 빠지는 걸 얘기를 못하지. 그- 저랑 같이 하신 분 다 제 말이고 다 빠졌는데. 하여튼,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인도, 중국 다음에 이제 이- 저는 좀 이렇게 좀 초고는 좀 있나 봐요. 돈 안 되는 거 냄새가 나요. 인도 경제 성장에 모바일 시장이 이끌고 있는데, 한국의 모바일 담당 기업들이 진출하고 해서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 경제가 모바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높은 모바일 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지금 잘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는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 큰 통신 시장이잖아요. 중국은 13억 인구, 인도는 10억 명. 네. 이 중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2억 명이 넘죠. 2억 명. 우리나라 4배지, 4배. 근데 인도 친구들 머리가 좋아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나 봐요. 그래서 모바일 쪽 금융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 많이 넘어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다양한 모바일 회사들이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다음 소식은요. 인도 가상화폐 그만, 예, 이제 P2P 금융이라고 혹시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정부 자금으로 대출이 어려운 곳들을 P2P 금융이랑 P2P 대출로 이제 연결을 해줬었는데, 한동안 P2P 대출이 거의 안 됐어요. 왜냐면, P2P 대출이라는 거는 피어 투 피어잖아요. 개인이 돈을 모아서 대출해주고, 이제 그 이자를 근데 얻는 그런 시장인데, 돈을 넣어야 개인들이 죄다 딴 데다 돈을 넣고 있어요, 한동안. 딴 데 돈을 담보 있어야 해요, 담보요. 모든 대출은 담보가 필요해요. 모든 대출은 담보가 필요한데, 이 일반 은행처럼 부동산 담보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나 보증서 담보가 아니라 매출 담보 같은 이제 좀 특화 담보라든지 좀 쉽게 담보로 잡아주지 않는 것들을 담보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이 P2P 금융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이 P2P 금융을 통해서 P2P 대출을 받죠. 최근에 이제 P2P 대출,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는 이제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제가 아는 분들이 이거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동안 여기에 돈을 넣으실 분들이 다 비트코인에 돈을 투자하고 있어갖고, 자금이 모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P2P 대출 잠깐 죽어 있다가, 다시 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작년에 이제 성장률을 봤어요. P2P 대출 회사들의 성장률을 봤더니, 그래서 다 모두도 성장하고 있는데, 가장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어니스트 펀드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루프 펀딩, 그리고 랜딧은 페이스북 쓰시는 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한테 대출 많이 주는 테라 펀딩, 팝 펀딩 이런 회사들이 죄다 다 거의 20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이미 만들어 놓은 물건 팔리지 않는 재고를 담보로 잡아주는 곳도 있었어요. 자재나 재고를 담보로 잡아주는 곳도 있었거든요. 다양한 회사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쓰는 회사는 여기 순위에 제가 안 올라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지. 아직 팔리지 않은 떡볶이를 담보로 대출해준다는 거지. 떡볶이는 금방 팔릴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담보 잡아주는 곳들도 있다는 거죠. 모든 P2P 대출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하냐면 요즘 사실 은행에 돈을 넣어놓거나 한다고 해서 돈이 되지 않잖아요.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인터넷 전당포 같은 데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20대, 30대 청년층들이 신규 투자를 P2P 대출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P2P 대출이 보통 이자율이 한 17%? 예, 막, 한 17, 15%, 17% 돌려주다 보니까 은행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을 모아서 대출하는 거다 보니까 한꺼번에 큰 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50만 원 넣을 수도 있고 20만 원, 10만 원, 심지어 10만 원 넣고 돈 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P2P 대출에다가 돈을 맡기기도 하고 대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있는 예. 연합회님 감사합니다. 저 거래했네. 그래서 이제 P2P 대출이 많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P2P 대출 상담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해보려고요. 다음 소식은요. 이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 한동안 또 중국 얘기 못했잖아요. 그래서 콰이서우라는 어플 아세요? 콰이서우? 그 영상 어플이잖아요. 중국의 그 영상 어플인데 뭐, 내가 이제 막 입으로 흉내내면 목소리 나오고 막 하는 재미난 영상 그 어플인데 이 콰이서우 더빙 어플이죠. 더빙 어플. 피트 지나갔어요. 콰이서우라는 영상 어플 만드는 회사가 1조 700억 원이라는 100억, 1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했을까요? 텐센트가 주도했네, 텐센트. 중국의 그 IT 양대 산맥이죠. 알리바바와 텐센트. 알리바바는 쇼핑, 텐센트는 위챗.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양대 산맥인데 그 중에 텐센트가 주도해서 콰이서우라는 그 콰이서우에다가 1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네요. 그죠? 엄청나게. 그런데 왜 이렇게 투자했을까요? 콰이서우가 올해 하반기에 홍콩에서 상장을 한답니다. 홍콩에 상장을 하게 되면 텐센트 이걸로 대박이 나겠죠. 그죠? 한국 연예인들도 이 콰이서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텐센트 위챗 게임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위챗. 중국의 카카오톡. 네. 다음 소식은 자 알리바바입니다. 아까 텐센트와 함께 중국 양대 산맥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주가 기록을 갱신했어요. 얼마로? 시가총액이 535조. 535조. 대박입니다. 그죠?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535조. 언제 1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245조. 주당 20만 원, 20만 9천 원 정도 하네요. 그죠? 상장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7위. 5천억 달러. 세계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그러니까 세계 7위이다 보니 알리바바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는 6개가 있겠죠? 어디가 있습니까? 애플, 알파벳은 뭐 하는 회사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바로 텐센트예요. 텐센트, 중국의 양대 산목 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있는데 알리바바보다 텐센트가 돈을 좀 더 많이 시가총액이 높아요. 그럼 텐센트의 회장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텐센트 얘기를 해볼게요. 텐센트도 주가를 갱신했어요. 거기 텐센트의 회장이 마화통이라는 사람입니다. 마화통이라는 텐센트 회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텐센트가 시가총액을 갱신하다 보니 마화통이 전 세계 11번째 부자가 됐습니다. 어디서 등록이죠? 포브스에서 인정한 겁니다. 포브스 아시죠? 포브스에 보면 텐센트의 마화통 회장이 그 한국 돈으로 개인 재산이 55조 8,400억. 전 세계 부자 순위 11위가 됐습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알리바바 있잖아, 알리바바. 시가총액은 텐센트가 더 높은데 회장의 부자인 데는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마인 아시죠, 마인? 마인, 중국의 대표적인 회장 마인 회장이 중국의 이어서 헝다그룹 시자인 부부에 이어서 3위. 중국 최대 부호로는 마윈이 3위. 그리고 이렇겠죠.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전 세계의 그 부자 순위를 보면
사실 한동안은 거의 전 세계 부자 순위의 대부분을 누가 차지했죠?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 유대인들이 그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실제 전 세계 그 경제의 30% 가까이를 들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다 이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했는데 이제 점차 이제 중국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시장이 왔습니다. 하여튼 유대인들과 중국인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평생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한국인은요, 글쎄 왜 못할까요? 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읽어보려고요. 왜? 언젠간 하겠죠, 언젠간. 제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문제지. 예, 여튼 다음 뉴스는요. 알리바바는 이제 쇼핑하는 거가 주로 된 회사잖아요. 그죠? 알리바바 쇼핑 위주로 하는데 알리바바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뭐죠? 신유통, 신소매. 신유통, 신소매인데 그 이제 유통은요, 물류잖아요. 일단 물건을 사면 배달해 주는 거가 기본이다 보니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유통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리바바에서 신소매 속도를 하고 있는 그 이제 배송 시스템이 분단위, 시간 단위가 분단위로 배송을 해주는 그 티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특정 제품만 취급하다가 전체 품목으로 확산해가지고 분단위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빨리 먹어야 하는 식품들을 시작으로 해서 분단위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향후 티몰 전 품목을 분단위 배송품으로 확산시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배송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티몰의 제품군인데요. 엄청나게 빠르게 하는 것들. 이게 보면 알리바바에 서 타이나오이라는 물류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제 그 분단위 배송을 하는 것들이 중국의 신소매 시작이 되는 거죠. 빠르게 배송하는 거. 그래서 빠르게 배송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배송을 빨리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토바이 퀵 서비스. 그죠? 중국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것은 중국에서 빠르게 배송하는 건 바로 이 징동이라는 회장, 유창동 징동 회장이 하고 있는 드론 배송입니다. 드론을 통한 배송이죠. 무인 드론이 배송해 주는 건데 이거를 배송하는 걸로 모자라서 유창동 징동 회장은 드론 공항을 만들겠답니다. 드론 공항. 예, 지난 1월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이 유창동 징동 회장이 나와가지고 수만 대 이상의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물류 공항을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주문하고 24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 중국 사람도 정말 생각의 규모가, 사고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드론 공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두 대를 띄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두 대를 띄우려는 게. 수만 대의 드론을 띄워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 방송할 때 보면 드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장난감 드론이 아니에요. 근데 큰 드론. 왜냐면 택배를 하는 드론이니까 물건이 되게 큰 거. 만질 수 있는 생기죠.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해서 먹겠다는 거죠. 이게 물류를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중동 회장은 약간 이제 배송, 물류 이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당당콰이아오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헬스케어 오토 기업인데요. 헬스케어 오토가 뭐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예, 그죠? 온라인의 고객을 오프라인으로 데려다주는 헬스케어니까 뭡니까? 온라인의 그 고객들을 헬스케어하는 오프라인 기업들이 뭐가 있죠? 건강관리해주는 헬스클럽, 건강관리 센터, 병원 이런 쪽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업을 만드는 그런 걸 해주는 그 서비스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소프트뱅크가 있어요.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소프트뱅크 차이나로부터 신규 투자 유치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도시 영업 지점을 확장하고 여기서 또 나오죠. 배송 시간을 단축해주는 등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그죠?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신유통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위 배송, 드론 배송, 배송 시간 단축하기 위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빨리 주문한 빨리빨리 배송해 주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의 요즘 신유통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코너가 트렌드 마치잖아요, 그죠?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중국에 대해 뭘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약간 슬픈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중국에 보면 바링하오라는 적이 있어요. 바링하오는 뭐냐면 1980년 이후에 출생자를 바링어라고 부르는데 이 중국의 바링어들이 창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바링어 창업자의 대표 아이콘, 아이돌 같으라고 불렀던 마오쿵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오쿵칸. 그 35살이었고요. 작년. 예. 35살에 거의 연예인으로, 그러니까 중국 창업자의 아이콘이자 연예인으로 불렸던 마오쿵칸이라는 친구가 최근에 35살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왜 했냐면 부채 압박으로. 회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 빚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혹시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넷 쇼핑몰 하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인터넷 쇼핑몰 하는 한국 사람인데 1년 매출이 100억이었어요. 100억. 1년 매출이 100억인데 자살했어요. 왜? 왜? 1년 매출이 100억인데 빚이 120억이야. 그러니까 1년에 20억씩 적자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팩트를 볼 때, 사건을 볼 때 그 좋은 면만 보잖아요. 좋은 면만. 좋은 면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회사가 잘 됐고 학력과 상관없이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면을 보여준 지표에서는 회사가 빨리 커졌고 직원도 많아지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뒤에서는 돈은 계속 까이고 있었고 뭐 이런 부채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의 압박 때문에 35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에서 까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떡볶이 열심히 팔고 있는데 뒤에서 재료값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벌어서 알바비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창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사람 다 있는 이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크면, 하여튼, 잠깐 이제 비트코인 얘기 그만하시고요. 비트코인 얘기하면 강퇴시키겠습니다. 맞아요.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제 국내 뉴스 좀 볼게요. 국내 뉴스. 네. 중소벤처기업, 중기부에서 바로 어제죠, 어제. 어제 중소기업 R&D 전략의 전략적 투자 방향을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로드맵을 2018년부터 2020년 저희 전문위원들이 꼭 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대상 및 목표를 28개 분야 236개의 기술 테마로 제시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과기부와 산업부 등 부처별 전략 기술을 반영하여 정부 R&D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였으며,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중기부에서 다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그 중기부 R&D 과제 키워드죠. 핵심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제 저 벤처, 그러니까 법인 변화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중기부가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중기부가 제시한 로드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이 로드맵을 다 숙지하시면 업체를 지도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뭐죠? 다음 뉴스가요, 복사를 했네요. 똑같은 내용이라서 삭제하고, 다음 뉴스는요, 네, 협회 소식입니다. 네. 벌써 2018년도 기업 R&D 조사 교육과정이 3차를 공부하고 있어요. 3차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2차 교육이 시작이 돼서 지난 2월 29일부터 지금 2차 교육을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제 3차 교육이
3월 5일부터 진행됩니다. 3월 2일까지 접수받고 있고요. 지금도 문의를 하고 있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연합회님은 언제 교육을 받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떡볶이를 얼마나 파시고 나서 교육을 접촉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사업은요. 이제 그 정부 자금 과제, 정부 과제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학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결해 준다고. 우리 사이에 방송을 두고 하는 게, 어? 정이 1년이 넘는데, 설마 돈 없다고 제가 강의를 못 듣게 하겠습니까?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면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게요. 2018년도 코테라 테닌텐 사학계획서 무상 작성 대행 지원자입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자, 봐봐요. 사학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어려워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저희 코테라가 사학계획서를 무상으로 작성을 대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어떻게? 해는때 맞춤 프로그램 무상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학계획서나, 벤처나 이노비지 기업 확인을 위한 사학계획서나, 융자나 보증을 시작할 수 있는 사학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쓰는 걸 도와주죠. 네. 작성 대행도 해주고, 작성 지도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 출연금 있잖아요. 정부 출연금. 그거는 대신 쓸 수 없으니까 작성하는 걸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1일부터 선착순 매월 10개 기업만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신청하는 거 다 해줄 수 없고 딱 10개만.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소개할 사업은요. 중소기업 O2O, 아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얘기했죠. 그죠? O2O 중소기업 원스톱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어도 안 팔리면 그만합니다. 안 팔리면. 그죠? 아무리 맛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도 아무도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들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도록 판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저희 코테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판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뭐, 대형 그 마트에다가 입점을 시키는 거 도와줄 수 있고요. 도달 등록, 나라장께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뭐, 그리고 홈쇼핑 방송에 출연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판로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매월 1일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말일까지 선착순 접수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떡볶이 받는데요, 떡볶이. 떡볶이 내고 교육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순서는 그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죠. 예,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 한번 보세요. 오늘 소개할 회사는 바로 꿈 많은 청년들이라는 회사입니다. 꿈 많은 청년들이라는 회사고요. 꿈이 많아서 그런지 회사에 그 캐릭터가 나오죠. 그죠? 영화 퀴즈를 내는 영화 퀴즈라는 거 해보셨죠? 영화 퀴즈. 왜 이런 영화 퀴즈 근데 우리 근데 MT 같은 데 가서 영화 퀴즈 같은 놀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한국 영화 암살은 액션 드라마, 액션일까요? 드라마일까요? 액션, 드라마 장르, 영화이다. 맞아? O, 틀리면 X,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채팅 보시, 그러니까 로봇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그러니까 힐링 타임 어플인데 영화 퀴즈를 내주는 챗봇, 무무를 출시했습니다. 꿈만 청년 회사가. 네. 자, 근데 보시면, 이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 뭐 주는 게 아니고요. 떡볶이를 배부르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힐링 타임용이다, 힐링 타임용. 이 채팅하는 어플이 뭐냐면, 페이스북 메신저예요.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의 챗봇이고요. 네. 꿈 많은 청년들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의 영화 퀴즈 챗봇 모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챗봇이고요. 이제 그 객관식 퀴즈, OX 퀴즈, 토성 퀴즈 등 다양한 퀴즈를 제공하고 있고 페이스북의 채팅 확장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친구와의 채팅창에 챗봇을 불러내서 1대1로 퀴즈 얘기를 걸 수 있습니다. 그 토끼, 아까 그 로봇 토끼 이름이 무무예요. 그래서 많이 맞추면 점수가 쌓이네요. 점수가 쌓이고 매주 월요일 날 결산을 통해서 순위권 안에 든
그 순위가 이제 일정 순위에 올라가면 리워드가 제공이 됩니다. 리워드. 무슨 리워드가 있을까요? 근데 그 퀴즈를 누가 내냐? 영화사가 냅니다. 영화사가 영화 퀴즈를 제작해서 해당 영화의 홍보를 위해서 이제 그 퀴즈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만 청년들은 이 그 게임, 그러니까 이제 영화 퀴즈를 내는 이 그 세포를 통해서 영화를 홍보해주는 광고 매체인 거죠. 광고 매체. 그래서 퀴즈를 제보할 수도 있고 퀴즈를 통과가 되면 이제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영화 덕후적 특정 퀴즈, 스토리 퀴즈 등 다양한 퀴즈를 만들고 되게 재미난 퀴즈를 많이 만들려는 회사 같아요. 근데 이 꿈만 청년들 정영주 대표가 원래부터 그 챗봇을 많이 만들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챗봇을 개발했고 그 개발한 노하우를 활용해서 하루에 2,000명이 들어오는 운세를 만든 운세봇도 있고 영화 퀴즈 챗봇 그리고 커플 운세 봐주는 커플 운세를 받아주는 호호 같은 다양한 그 챗봇을 만들어서 즐거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그쵸 영화 티켓을 줄 수도 있겠네 그죠 시사회권이나 뭐 영화 티켓 뭐 이런 거 줄 수 있겠네. 근데 저도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해보진 않았어요. 사실 저 이런 퀴즈를 맞추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님 별풍선 10개 감사하고요. 다음은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엇일까요? 짜잔! 샴페인건입니다. 샴페인건. 그 우리가 그 이제 무슨 행사나 이제 파티 같은 거 할 때 보면 샴페인을 막 흔들어가지고 딱 뿌려주잖아요. 그죠? 뿌리는데 사실 이 샴페인을 뿌리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왜 이게 조준도 잘 안 되고 잘못하면 그 이제 뚜껑이 날아가서 엄한 데 맞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원하는 데서까지 쏘기가 제가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쭉 꾸준히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쏠 수 있게 만들려고 샴페인을 가지고 샴페인 건 통이죠. 샴페인을 갖고 만들 수 있는 물통처럼 쓸 수 있는 샴페인 건이라는 제품입니다. 되게 재미난 제품인 것 같죠. 근데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샴페인 건이라는 이게 샴페인병을 넣어서 만든 통처럼 생긴 약간 이제 그런 도구인데 이 도구 쓰면 샴페인이 거의 물통처럼 도전해서 쓸 수도 있고 꾸준히 나갈 수도 있고 통을 세우면 이렇게 그 샴페인병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용 케이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쓸 수도 있고 총을 쓸 수도 있는 흉기처럼 샴페인 마크 죽지는 않겠죠, 그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잡아주는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뭐 샴페인을 쏘면서 좀 더 강하게 나가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들고 가는 것처럼 샴페인을 흔들어서 나오는 그 압축을 갖고 쏘는 거기 때문에 강도가 세지 않아요. 기관총 모양으로 생겼을 뿐이에요. 그냥. 기관총 모양 금속 프레임을 갖춘 샴페인 건이고요. 소총을 드는 방식으로 쏠 수 있지만 그냥 흔들어 나가는 거품액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끝에 부분은 독점 생겼지만 사실 거기가 이제 실제 구성하는 부분이고 앞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발사력이 실제로 세지 않아요. 발사력이 굉장히 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을 통해서 그 발사력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뿌리는 것처럼 세게 쏘고 싶으면 이렇게 구멍을 좀 막아가지고 세게 나가게 만들고 하는 거라서 그냥 통처럼 생기게 만들기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팔아요. 이걸 얼마에 팔아요? 459달러에 팔아요. 459달러면 거의 50달러잖아요. 50달러 뭐야? 50만 하죠? 50만 원에 팔리고 있어. 지금 실제 팔리는 제품이에요. 되게 재밌죠? 그죠? 정말 전혀 쓸모가 없을 것 같은 이 제품이 팔리는 제품이라고요. 손으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겨눠서 쓸 수 있는 거죠. 조준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샴핑 건이라는 거고요. 통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한 4, 50달러에 주고 직접 판매하고 있고 실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냥 저는 이 제품 좋다라고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죠? 덕후형 제품 맞습니다. 좋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저희 코테라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있죠. 큐피타컴이라는 쇼핑몰 있죠. 거기서는 어떤 제품 갈까요? 짜잔! 네. 큐피타컴에 새로운 제품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과자인가? 마시멜로우. 아, 마시멜로우가 아니고 핫초코입니다. 핫초코.
핫초코 믹스, 코코아 믹스. 된장찌개가 아니고요. 핫초코 믹스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밑대 이런 거. 밑대 같은 코코아 믹스가 60개가 들어있습니다. 와, 60개가 들어있는데 16,900원. 대박이죠. 올 겨울이 굉장히 추운 날이 오래가 오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 그 아이와 함께 그 핫초코 한 잔 마시면서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핫초코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뭐 된장찌개도 한번 나중에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다음 순서는요. 추천 과제입니다. 추천 과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뚝배기가 아니에요. 그냥 케이스예요. 자, 추천 과제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추천 과제는요.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입니다. 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인데요.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입니다. 혁신형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혁신형 기업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중기부 R&D 과제의 키워드 4차 산업, 4차 산업. 4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관련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과제고요.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과제는 ICT, IT와 컨텐츠가 합쳐진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같은 4차 산업과 관련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고요. 네, 1년에 2억 주는 과제입니다. 1년에 2억을 주는데 1차가 1년에 260억이 예, 1차. 아, 그럼요. 정부 과제는요. 1차로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그러니까 1차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니지만 지난번에 소개했던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올해 5번이 있어요. 아예 5억 원, 2년에 5억 원 주는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헷갈렸어요. 2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과제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는 과제도 있고 1차, 3차가 있는 것도 있고 한 부분 하는 것도 있는데 1차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뭡니까?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재도전. 제도에 가능하다는 거.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왜 떨어진지를 분석해서 다시 도전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1차 때 나왔을 때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1차 때 무조건 나와서 해서 자꾸 뭐 한 번 하다 보면 올해 안에 뭐 3번씩이나 할 수 있는데 못 하겠습니까, 설마? 5번이나 할 수 있는데 못 하겠습니까?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코칭하죠. 부족한 점 계속 보완해 나가다 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과제는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통해서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다음 과제는요. 2018년도 제도전, 제도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예. 제도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제도전이에요, 제도전. 제도전은 뭡니까? 그, 이제 제기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을 전환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이죠. 그게 뭐예요? 왜 제기를 해야죠? 실패했었으니까 제기하는 거죠, 그죠? 사업 전환은 뭡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전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번 망했거나, 한 번 망했거나 회사가 잘 안 되는 회사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전 기술개발 과제입니다. 제도, 제도전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했어도 실패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은 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패했던 업체가 그 이제 실패를 했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경영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재창업을 하는 예, 재창업 기업입니다. 예. 자 여기 우리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5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과제는 예, 자 연합회는 신용 줄네요. 3등급이면 저신용자가 왜 신청할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보증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가 이제 그 담보를 같이 서게 되는데 연대 보증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회사가 잘 안 되게 되면 거의 다 그 대표자의 신용 등급이 안 좋아요. 거의 뭐 7등급, 8등급 심지어는 개인 희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술이 있는데 신용 등급이 안 좋아서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을 만든 이제 애플의 회장이나 애플 창업주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창업해서 바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업해서 실패하면 다시 고쳐서 만들고 하다 보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에서 안 되면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업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안전 위주의 뭐 저기 대기업의 직원이 되거나 공무원이 되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 중에 많은 이유가 창업해서 그러니까 뭔가 제기를 통해서 뭐 7.8기는 말만 있는 거지 실제 7.8기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대도전 과제 같은 경우는 신용이 이제 5등급이 안 되는 저신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 해서 망해가지고 신용 등급이 낮아진 대표님들도 그런 회사들도 제도전 통해서 과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그 희망을 주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한번 실패하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멘탈이 없어요. 멘탈이 망가져 있어요. 멘탈이 망가져서 재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희가 옆에서 아무리 이게 도와드릴게요 열심히 하세요라고 해도 본인도 이미 실패해서 많이 지쳐 있어서 하기 쉽지 않은데 하겠다는 분들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천과제 마지막 추천과제입니다. 네, 2018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네. 우리나라 이제 지역마다 특화적으로 이제 지역마다 이제 특화 사업으로 밀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들, 지역 특화 산업이라고 하죠. 그 지역 특화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해주고 지역에 이제 매출 신장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사서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과제가 바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네. 이제 이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안양이요?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수도권 제외네요. 안양은 시골이 아니에요. 수도권은 안 된대요. 수도권. 안양의 지역 특화 산업은 뭡니까? 떡볶이. 하고 계시잖아요. 안 돼요, 안 돼. 네, 벌써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무엇일까요? 짜잔! 우리 한 계단 올라서기에서 글도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글은 제목이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기회. 기회는 읽어볼게요. 기회는 뭐 떴네? 얼굴이 가렸어요. 기회는 놓치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서 제대로 누리고 활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연합회님, 이 그 기업 아래 지도사가 되고 싶으세요? 기회 잡으세요. 지금 할 수 있어요. 협회가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더구나 연합회님처럼 연합회님이 사실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손만 내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든 R&D 기술사가 되고 싶다고 하든 간에 뭔가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손을 내밀시면 됩니다. 놓치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제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제 손을 잡으세요. 제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제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지막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다 기회예요. 기회는 그 잡고 자려는 사람들이 잡히는 거지 제가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와서 내가 기회니까 내가 잡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혹시 그 기회의 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걔 망한 게 지금 연합회님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기회가 지금 다 잡힌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기회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연락 주세요. 연합회님 초콜릿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집에서 하게 되면서 자꾸 시간을 자꾸 놓쳐요. 그래서 깜빡깜빡 잊어갖고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 마감되고요. 날씨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오늘 좀 따뜻해졌죠, 그죠? 내일까지 하고 잘 따뜻해지고 2월 한 달, 올해 이제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올해도 열심히 하는 한 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월 때 열심히 해가지고 3월 때 나오는 2차 과제 열심히 해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합회님 마지막으로 아니, 방송이 아니고 기업 아는 지도사 우리 교육과정 배우고 싶은 돈이 없다고 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기회야, 기회. 수고하셨습니다.